정말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학원이 이제 아무래도 영재 쪽에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나 우리 영재고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물리올림피아드 강좌를 사실 많이 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리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더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우리 조한수 이제 저희 오실 때는 부원장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한수 부원장님을 모셨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잔디 선생님이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재고반을 하다 보면 우리 조한수 부원장님한테 배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요 며칠 사이에 정말 선생님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저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열정적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처음 물리를 가르치면서 훈련시키는 데는 아주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A, B, C, D, E까지 단계들이 있고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수강한 강좌나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다원교육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물리팀 부원장 조한수라고 합니다. 또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하고 이제 일단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자료집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바쁘시니까 그냥 바로 설명을 시작하면 자, 물리 강사가 바라본 물리관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아주 일단 8차 교육개정이 내년에 바뀐다고 하는데 물리 강사가 바라본 물리관의 장점과 단점인데 자, 지금 8차 교육 개정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리관과 2입니다. 자, 물리관의 장점이라면은 매우 넓은 영역입니다. 거의 전 영역을 다 만져줍니다. 그런데 공식이 조금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입니다. 되게 산만합니다. 공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게다가 물리 내용은 반 페이지도 안 되고 응용 즉 제가 볼 때는 물리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학에 가까운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물리2는 좀 더 심각하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물리2는 일단 물리 전 영역에 대해서 역학,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까지 거의 빼먹은 게 없어요. 게다가 양자역학이 이게 2008년에 지금 7차 교육 개정되면서 양자역학이 거의 100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1947년도에 이게 완성되긴 했는데 양자역학하고 상대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높은 난이도입니다. 뭐냐면은 논리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겁니다.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은 안 풀립니다. 미적분 이상 돼야 됩니다. 저기 혹시 공대 나오신 어머니들 아실 겁니다. 뭐냐면 저기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즉 이계 미분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요구 수준이 너무 증가하니까 물리관에서 2 넘어가면 일단 원래 1 과목은 2 과목의 2배입니다. 양 자체가. 그 다음에 난이도가 또 2배입니다. 체감 난이도가 4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물리관 하다가 2 하면 바로 그만둡니다. 첫날 그냥 맛이 가버리죠. 왜냐하면은 1은 재밌었거든요. 이야기도 나오고 대강 이런 비슷하다. 이런 게 물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2 되면 공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레벨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있냐면은 이 레벨 A부터 E까지 구성을 오늘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넘기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일단 수준별로 5단계인데 이 수준별이란 말이 뭐냐면은 학생이 만약에 어느 레벨을 배웠다는데 이 수준에는 약간의 제가 함정이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가 아니고 그냥 아래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안 겹치게 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에서 E까지 내용 구성은 현행 물리관에서 일반 물리 일부 영역 이게 왜 일부 영역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부터는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자, 가장 많이 여쭤보시죠. 도대체 올림피아드 대비하고 영재고 물리 차이가 뭐냐? 저도 참 대답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보이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올림피아드 문제하고 영재고 기출 문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올림피아드 문제입니다. 이게 카피 떠는 겁니다. 일단 뭔가 좀 심각해 보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요건은 이 숫자 구하기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일단 거의 즉답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거의 즉답이 나옵니다. 근데 자 영재고 문제였습니다. 서울하고 2017년 문제입니다. 오 뭔가 심각해 보이시죠? 게다가 100% 주관식입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운동량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오는 보통 서울과고 제외하고는 운동량은 안 나옵니다만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언 문제입니다. 즉답입니다. 즉 공식을 대입해서 몇 개의 공식을 사용해서 물리적 답을 요구하는 즉답 문제인데 물론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이 문항수가 줄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두 고르시오가 출제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문제 답을 구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 영재고 문제를 보십시오. 처음에 1000번째 도미노가 1001번째 도미노를 만날 때까지 손실되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뭔가 숫자가 나오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2번 문항을 보십시오. 에너지는 어디로 갔는가 설명하시오. 사실 2번 문항이 1번 문항보다 배점이 없습니다. 결국 학생이 얼마만큼 창의적 또는 생각을 하고 사고적, 물리적 연습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무효하고 그 다음에 이 영재고 물리 차이는 자, 무효의 경우에는 단순 계산형 문제입니다. 물리1하고 물리2 일반 물리 일부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왜 일반 물리 일부 영역이냐? 올해도 지금 7번 문제가 군림운동이 나왔습니다. 군림운동은 어디 나와 있냐면 할리데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회전 문제에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우스 법칙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고 영재고 대비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12년 심화금지법 때문에 중문과학 연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중학교 책에 보면 에너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분명히 중학교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즉 난이도하고 수준에서 수준이 떨어진 거지 난이도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레벨을 낮춘 겁니다. 아까 보신 문제처럼 그 문제도 분명히 초등학생, 중학생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풀 수는 없죠. 그 문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가서 이제 이 현행 물리완투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불만을 가진 게 만약에 물리완이 이런 영역을 차지한다면 물리2는 이걸 감싸고 있습니다. 물리완을 포함한 상태에서 물리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리완과 2를 포함한 상태에서 다시 일반 물리까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 물리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일단 일반 물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데 이 보면 대치동에 와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거의 부모님이 일반 물리 신하처럼 여기십니다. 만약 물리 공부를 하면 반드시 일반 물리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물리가 하늘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중등 물리가 있고 그 중등 물리 위에 물리완이 물리2가 그 상위 개념으로 좀 더 수준 높은 그게 쌓이는 게 일반 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여쭤보시는데 자 학생이 만약에 물리완이 끝났다 물리2 끝났다 그러면 일반 물리 해야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영화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이나 액션 영화면 대사는 필요가 없죠. 그냥 즐기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법정 공방을 기리는 영화라고 해봅시다. 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도 한국 어린애들이 들으면 기절하죠. 근데 그게 외국어입니다. 그것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해할 리가 없죠. 학생이 물리완을 앉아 있었다. 물투 앉아 있었다. 일반 물리 앉아 있자. 제가 볼 때 시간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물리 무조건 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싫은 건 무조건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물리완을 충분히 학습하고 물도 학습하고 물을 상도받고 영재고 준비도 했다. 그럼 오히려 제가 일반 물리 하라고 등을 떠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물도 했으니까 일반 물리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몸에 맞는 옷을 입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는 하지 마라 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 수준이 된다면 하는 게 맞지만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이 일반 물리 한다. 좋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6년 빨리 배운다고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충분히 영재다. 그럼 배울 수 있겠죠. 대중적이면 근데 차근차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물리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물리완을 이렇게 창의 부분과 그다음에 심화 부분을 옆에 붙여놨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물리완 투 베이스 위에다가 창의 물리를 더하면 이게 영재고 대비 물리입니다. 이건 교과 외부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 공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물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렇게 사고를 요하는 게 창의 물리입니다. 반면에
올림피아드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리 원투 기반입니다. 그 뒤에 심화 물리입니다. 이 심화 물리에는 자, 물리 원투뿐만 아니고 일반 물리, 그 다음에 아까 양자역학 때문에 상위 개념까지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건 자, 두 영역 다 어떻습니까? 물리 원투가 기본이죠. 자, 이 베이스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게 제가 이 좀 불만인 게 원 위에 투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가 쌓인다. 이게 저는 시간 소외도 생기고 해서 이게 좀 많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A레벨, B레벨, C레벨, 그 다음에 D레벨, E레벨. 이게 2페이지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레벨의 설명인데, 자, 보면은 이게 조금씩밖에 안 겹쳐 있죠. 이 조금 겹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물리 A에서 B까지 학습과 물홀 영재고 대비 과정을 건축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대체 이 물리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물홀, 이걸 비교해 보면 첫 번째, A에서 E까지 학습. 그냥 일단 물리 1, 2, 일반 물리 일부 영역. 즉, 그냥 간단하게 물리 1, 2까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걸 맨 처음에 저희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물리 1 같은 경우 처음 소개하는 과정이고, 공식의 기초를 세우고, 현상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즉, 뭐냐면은, 건물의 기초를 다니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 땅을 파는 삽질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포크레인을 파면 좋죠. 근데 포크레인이 없습니다. 손으로 해야죠. 근데 삽으로 막 파고 싶죠. 막 파지면 파집니까? 그래도 삽을 배워야죠. 그 삽을 익숙하게 연습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 올림피아드 대비를, 자, 이게 여기서 좀 더 나가는 겁니다. 물리 완두 학습이 끝나고, 이제 물홀 대비를 해보자. 그렇다면, 자, 물리 공식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여지껏은 이제 이론 위주로 갔다면, 이제 공식에 적용하고, 일단 시험을 쳐서 감투도 당해보고, 이렇게 멘붕도 와보고 하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공식 간의 연결을 배웁니다. 또한, 공식의 즉각적 반응입니다. 이 문제 보자마자 이 공식이야. 이 연습이 되는 거죠. 몇 천 문제씩 풀게 해가지고. 자, 이걸 건축에 비교한다면 삽질을 익숙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손에 익어야겠죠. 처음에는 그냥 팔지도 몰랐는데 어깨 뒤로 넘겨 이런 걸 배우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기초인 토대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편하게 짓고 그 다음에 파일을 박아서 기둥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재고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더 나은 물리가 있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에 대해서 이끄는 겁니다. 즉 물리 공식에 대한 배우는 공식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을 공식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까 봤지만 그 서울가구 문제처럼 그물을 당긴다. 그렇다면 그게 장력도 알아야 되고 힘의 분력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리를 일정 수준까지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내용이 이제 덧칠을 하는 거죠. 빈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즉 건물로 친다면은 건물 토대의 외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메모를 해서 일단 형식을 만들고 이쁜 모양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잔디의 물리팀은 뭐라 하느냐? 잔디의 물리팀은 물리 A에서 E까지 학습하고 물홀 대비 과정만 무책임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만 책임집니다. 그 다음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영재고 대비는 영재고 대비의 대가이신 장발구 원장님께 책임을 떠넘기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학생을 받아가지고 그냥 칼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기롭게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간 칼을 장발구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 칼로 이 토대를 마름질하고 칼질하는 건 원장님께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이 문제를 보자마자 공식을 적용한다. 그건 됩니다. 근데 그걸 엮어주고 구슬을 깨는 역할을 장 원장님께 책임을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에서 E까지 물리 수준 내용별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레벨에서 구성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AP를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 시험 치는데 현재는 지금 서울대에서 고급해가지고 일단 별로 민사고 같은 데만 치는데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라고 자, 미리 선행학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조가 보면 물리 같은 경우에 A레벨, B레벨, C레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안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에서 이만큼 배웠다? 그러면 안 겹치고 B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역학의 기본을 배웠으면 그 부분은 패스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배웁니다. 약간의 시간 세이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단계와 이 기존 물리원칙에 비해서 AP 구조를 응용하면 단원별 난이도하고 물리적 연계점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을 이수하면 상위레벨 이수를 용이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물리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이레벨은 상위레벨에 막힙니다. 자, 미적분 그 가르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미적분에서 사실 한 줄만 미적분이고 아랫부분은 수원수투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리도 아랫부분을, 위에 부분을 배우면 아랫부분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포화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 도대체 아이가 어떤 레벨에 들어갈 것인가? 레벨 테스트를 통할 겁니다. 오늘 제가 시험지를 만들어냈는데, 자, 각 A, B, C, D까지 레벨을 냈습니다. 열문항이고 단답형, 그 다음에 공식적기입니다. 아주 단답형입니다. 이게 일부러 주관식을 선택했습니다. 못 찍게 하려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A레벨 배운 사람은 A레벨 다 풉니다. B레벨 배웠으면 B레벨 다 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7에서 8문항 이상 되면은 그 레벨을 통과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뒷부분을 맞았으면 뒷부분 레벨을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앞부분보다. 아마 앞에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상인의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이들이 A레벨 배우고 B레벨 배워요. 그럼 꼭 나오죠. A레벨 다 까먹었는데요. 그랬을 때 아이들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안 배웠습니다. 그럽니다. 배웠냐? 안 배웠습니다. 딱 잡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방어책을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제가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A레벨에서 B레벨 넘어갔습니다. 딱 적혀있죠. 레벨 A 리뷰. 그래서 옆에다가 마찰력, 여기 공식 한번 적어봐. 그럼 설명을 간략하게 합니다. 이 단원에 쌓일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이 뭐가 있다. 1차원 성적도 어떻게 구한다? 관성이 뭐다? 운동량식을 적어보자.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힘과 운동에서 벡터 분해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되신다면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하이 레벨에 있는 회복 문제입니다. A에서 B 사이의 합성정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가다입니다. 항상 워크북을 내줍니다. 예전에 좀 많이 내주는데 이제 수준을 낮출 겁니다. 방금 그거를 기계적으로 풀게 하고 삽질만 가르칠 겁니다. 자, 그 다음 레벨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이신 것 같죠?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또 삽질이죠. 자, 방금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십니까? 위의 회로를 이용해서 밑에를 풀어야 됩니다. 결국 상위 레벨을 배우게 되면 하위 레벨은 자연스럽게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A에서 E까지 공통 수업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대치동 가서 너무 의욕적으로 수업만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수업을 한 거하고 학생이 아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죠.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진짜 깝깝하거든요.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클리닉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물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성공을 하긴 하지만 이게 기본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워크북만 딱 주면 이게 물리가 처음인 학생은 그냥 펑 떨어져요, 뭐가. 그래서 어떻게 구성했냐면 일단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이론 강의. 그리고 1시간 동안 오늘 배운 이론의 유형에 대해서 철저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제일 대표 유형을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두고 문제는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앞에 이론도 설명하면서 이 문제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들 앞에 오늘 에너지 배웠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푸는 거야. 또는 운동량이 이거니까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 하면서 보여주면서 풀 겁니다. 그걸 막 푸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문항이 15문항이 있으면 학생한테 1, 2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봐. 앞에 거 봐도 좋아. 찾겠죠? 공식이라고 적어봐. 그러면 이제 애가 반응이 보이면 이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풀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는 철저하게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워크북을 냅니다. 워크북 아까 봤었던 그런 노가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연습을 시킬 겁니다. 대략 한 회당 이 과제 분량은 일단 8에서 10페이지 정도. 근데 수학은 8에서 10페이지면 상당히 많은데 물리는 30분도 안 걸려요. 한 문제 심한 몇 초에 풉니다. 그러니까 그건 연습이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물리적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 시간 수업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 아이가 잘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열어서 자 보통 10문항 정도 100점 만점이고 한 10에서 15분 보통 이론 강의 두 번째 시간 끝나면서 이 쉬는 시간 끝나고 퀴즈 보고 숙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내는데 일단 전회차에 배운 내용에서 진짜 간단합니다. 교재에 똑같이 있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공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걷어가지고 2장을 내보냅니다. 한 장은 학생이 가져갑니다. 또 한 장은 저희가 수고해가 채점을 합니다. 그럼 조교가 채점해가지고 틀린 번호 있죠. 몇 번 틀렸다. 그 다음에 성적이 몇 점이다. 평균을 보내는데 제가 이 점수 보낼 때마다 상당히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건 학부형이 이제 수업 중이었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한테 푸시 문자가 온 겁니다. 너 집에 와서 보자.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어머니 이거 받아쓰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애가 100점 만점에 30점 받으면 난리 나죠. 우리 애가 왜 이래 그러죠. 그거 바보같이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대학 못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갈구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성적이 나쁘다는 건 복습이 안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가 조금만 진짜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만 보면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퀴즈 점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일단 평균이 나오고 등수 물어보시고 얘 몇 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빵점 맞으면 그냥 애 죽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혼내십시오. 숙제 안 했다고. 게으르다고 혼내야지. 물리적 능력은 아닙니다, 절대. 이건 게으른 겁니다. 퀴즈가 나쁜 건 게으른 겁니다. 과제를 안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머님들이 이제 갈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개념 요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업 교재 내용과 똑같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빵꾸 뚫어놔요. 그렇게라도 공식을 적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다 보면 이론도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공식도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그 개념 요트 오늘 배운 내용과 똑같이 빈칸 처리해가지고 학생이 교재를 복습하기 유도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서 역시 마찬가지 퀴즈 시간에 과제와 워크북과 함께 지출해서 과제 수행 여부를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다 해봅니다. 거의.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워크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워크북은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운동은 모양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엑서사이즈를 해야죠. 움직여봐야지 근육이 생깁니다. 자, 그 근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 강의 이후에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워크북 문제 유형을 미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스무스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게으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이 각 페이지 아래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서 제가 안티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요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몇 년 전에 한 6년 전쯤에 물리가 여학생인데 물리 가지고 이게 서울 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서울대까지 보낸 학부형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답을 밑에 두래요. 물론 이 뺏기는 학생 막을 수가 없어요. 뒤에 있어도. 근데 그건 일단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교들이 체크합니다. 팁을 드리면 글자체가 똑같아요. 흔적이 안 보여요. 고민한 흔적이. 제가 예전에 보기 때 뭐가 있냐면 한 학생이 이제 숙제가 밀려가지고 어머니가 숙제를 안 하면 게임을 안 시켜준다니까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답 보고. 그 답 중에 하나가 생략이 있었거든요. 걔도 대답이 생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의 브레이크를 넣었습니다. 한두 문제를 제가 톡 튀게 해놓습니다. 못 풀게끔. 근데 그게 답이 툭 나와 있어요. 뭐 푼다는 게 약간 수준 높은 걸 만들어놔요. 일부러. 안 보이게끔. 그렇게 잡아냅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조교한테 이야기합니다. 요 문제 풀면 이상하게 일단 체크해놔. 여기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뺏긴 게 확률이 높거든요. 또는 푸는 적이 있냐 없냐를 구분합니다. 만약에 풀었다면, 종이에 풀었다면 종이를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답을 밑에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대부분 다 일단 이 고등과정은 빨리빨리 채점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채점해 주면 안 됩니다. 자율로 시키십시오. 하고 채점을 본인이 연습을 시키십시오.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답을 두고 거꾸로 유추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라도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가 적응이 되죠.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한테 학생을 맡기신다면 이 숙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숙제 시작할 때 이 이론 강의 있잖아요. 보통 제일 짧은 데가 첫 회차 5페이지에서 길어봤자 11, 2페이지입니다. 잠깐이 읽어집니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거기 3페이지 밑에 제가 2페이지 밑에 적어놨나? 2페이지 3페이지 제일 밑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적냐면 일단 대통령이 과제 수행하기 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한번 읽어보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화장실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변비가 있으면 더더욱 좋고 충분히 보고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개념 노트를 이제 빈칸을 채울 때 물론 외워 적으면 최고겠지만 안 되면 보고라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론이 이해가 갔겠죠. 그 상태에서 워크북을 푼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이 교재 읽기, 개념 정리 노트 정리하기, 그 다음에 워크북 풀기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잔디의 물리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 레벨레이 고등물리의 시작과 기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저기 내용 보면 벡터, 운동의 기술, 일치한 그래프 해석, 뉴턴의 법칙, 여러 가지 힘, 운동량, 충격량, 예대 원리 쭉 나와 있거든요. 물리학 일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왜 뺐냐면은 여기서 사실상 물리학의 지금 가장 폭탄 부분이 어디냐면 2장 시공량 끝부분의 상대론입니다.
거의 그거 하면 그냥 전부 다 안전벨트가 가버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일단 그걸 피하기 위해서 레벨별로 나눴습니다. 요게 나와 있고, 자, 주 1회 수업 기준으로 3개월 12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처음에 물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부담이 적도록 할 거죠. 다음에 레벨 B입니다. 고등물리의 이제 이 기본을 닦는 과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고등물리 기본되어 있는데 조금 뭔가 자, 2차원 벡터 연산, 2차원 운동의 기술, 힘의 분해와 합성 등등해서 앞에서 뭐 약간 상위 개념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반사, 굴절, 그걸 관련해서 역학,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 A는 다시 설명드리면 A는 여기에 현대물리가 없습니다. 파동도 약간 맛보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자, B부터는 여기에 역학,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 다 넣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C레벨입니다. 왜 C레벨이냐면 그 별표까지 해놨어요, 제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원에서 투로 넘어갈 때 완전히 그게 완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브릿지 요거를 들었어요. 물리투 브릿지 없냐. 물론 이제 물리티 브릿지하고 좀 틀리지만 비슷한 개념을 가진 수업입니다. 즉 원에서 투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영역입니다. 사실 원의 심화 부분하고 투의 일부 기초 부분을 살짝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진짜 고급 물리의 시작입니다. 일단 방금 봤지만 물을 영재고 대비 일단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원만 가지고는 영재고 대비 못합니다. 물을 대비 못합니다. 적어도 투 과정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저도 들었는데 학부에 있으면 물리학과도 학부에 있으면 실력 차이가 안 보입니다. 대학원 딱 들어가면 등수가 쫙 나와요. 저도 그거 시험 봤는데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꼴찌를 했는데 그거 뭐냐면 논자시고 논문 자격 시험이라고 시험을 봐요. 물리만 8시간 동안 시험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등수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성적이 딱 나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C레벨부터 학생이 쫙 갈립니다. 이게 분명히 쉽다고 제가 만들어도 갈릴 겁니다. 그냥 갈리게 둘 것이냐.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앞으로 C반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녁반에만 열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뒤에 적혀 있습니다. 수업 연계가 클리닉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시간표에는 그냥 이렇게 이 물결 표시만 해놨거든요. 몇 시 끝날지 안 정하려고. 일단 학생이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주중에 유료 클리닉도 열 겁니다. 보충 잡아내가지고. 왜냐하면 C레벨만 넘기면 아이들이 이거는 정말 스무스하게 넘기면 정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내용 보십시오. 일단 물리 냄새가 진하게 나죠. 벡터의 내적, 기초 미적, 포문성 먹는동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물리 심화 내용의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전자기능 응용, 키로요프 법칙, 회로변, 로렌츠임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 파도, 회절, 한성, 산란, 맥놀리, 도플러 이펙트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모형 기초 그 다음에 고체, 레이저, 평각, 현대운용 이런 게 나옵니다. 뭔가 섬뜩하죠. 근데 실제로 C레벨만 잘 타고 넘으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물리툴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원을 재밌게 해서 툴 데리고 오니까 툴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걸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간 수업하고 1시간 문제풀이를 통해가지고 계속 단검질을 할 겁니다. 다음 D레벨입니다. 자, 물을 영재로 이제 과거까지 되게가지고 본격 대비에 포함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벡터의 외정, 미적분, 단진동, 심화, 굴림운동, 로켓방지, 기체내각제 이건 일반물 일부입니다. 가우스 법칙 이건 일반물이 나옵니다. 가우스 법칙은 실제 물에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위간섭 실험, 방막, 뉴턴링, 현대물 광진효과 상대로 나오죠. 양자역학 기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C레벨하고 D레벨은 16개월 진행하고 4개월입니다. 자, 일단 질문하시겠죠. 아니, A레벨 3개월, B레벨 3개월, C레벨 4개월, D레벨 4개월 하면 14개월입니다. 아니, 물리원 투 쓰면 7개월 만에 끝나는데 끝내십시오. 라고 저는 비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게 좋을까요? 고등학생이 2년 동안 배웁니다. 물리 2에서부터 물리원 2까지. 근데 중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7개월 만에 물리원 2를 끝냅니다. 저는 그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일단 급하게 했는데 물론 2번 듣는 경우가 생기게 있는 경우 있지만 그걸 피하려고 최대한 클리닉이나 또는 이 피드백을 할 겁니다. 한 번에 끝내자. 이게 왜 14개월 잡았냐면 딱 말을 들으십니다. 어디냐면 학생이 만약 중학교 1학년 3월에 물리를 시작한다. 딱 맞죠? 그 다음에 7월에 물을 봅니다. 정확하게. 끝까지 레벨을 맞춰놨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만은 자, 2레벨을 한번 보십니다. 2레벨은 이거 거의 심합니다. 내용이. 만약에 아이가 뭘 끝났는데 D레벨 끝났어. 그럼 일반 물리 배우긴 왜 벅차고. 그런데 물리 수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만든 게 2레벨입니다. 2레벨은 총 6개월 과정입니다. 24개월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역학, 벡터 심화, 회전, 분리운동, 맥스웰 분법, 기체의 네 가지가 미적분리 운동에서 그 다음에 가우스 암페어 법칙, 맥스웰, RH 회로 분석 이거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물리 보호의 원자 모형, 심화, 그 다음에 파동 방식인데 아예 이 부분은 현대물리 자체 파동이 포함됩니다. 사실 두 개가 분리가 안 되거든요. 파동에서부터 여기에 일자형 상자 입자운동하고 양자역학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양자역학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물리2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1차원 상자의 운동이라는 문제가 이거는 수능에도 가끔 출제됩니다. 그 물리 문제도 수능을 많이 참고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 비슷한 유형은 출제됐습니다. 1차원 상자는 출제됐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자, 그러면은 자, 이 A레벨까지를 설명했으면 일단 한 번 더 보여줘 이겁니다. A레벨, B레벨, C레벨, D레벨, E레벨. 이렇게 연계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리뷰나 또는 그 상위 개념을 포함해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학생이 만약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아이가 물리환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A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리환을 했다.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보라고 한 게 그겁니다. 물리환을 제대로 했는가, 하지 않은가. 바로 답이 나옵니다. 했을 경우에 레벨 B나 C를 제가 선정을 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A는 다 맞을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물리2를 했다. 아마 C레벨이나 D레벨에 걸릴 겁니다. 아마 극히 드물겠지만 D레벨까지 다 맞는다. 그럼 E레벨 넣을 겁니다. 다 맞는 학생은 가끔씩 있습니다. 본고 중에. 몇 년에 한 번씩 괴물을 만나거든요, 저도. 제가 만난 괴물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전재성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지금 말해도 되겠다. 그 학생 아버님이 키아스의 연구만 하는 교수님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리 교수님 4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스키노 레나드, 끊임금 만드신 분도 한국 교수입니다. 그 교수와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왔는데 1학년 때 이제 초6 때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물투의 미적분 가르칠 때인데 뭐 매일 먹으면 퀴즈 보면 그때 또 진단고사에 감점 넣었더니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수학학원에가 KMO 하면서 미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완전히 그 히트를 친 게 2학년부터 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일단 물을 최우수, 화울 금, 그 다음에 중등 KM은 동을 받고 고등 KM은 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 가고 우발로 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머리도 좋았지만은 물어보니까 어머니 애가 잠을 안 잔대요. 그거 한두 시간 자고 버틴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현재 과거까지는 어머니들 푸시도 가능합니다. 현재 과거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부하기 싫대요. 근데 여기 저번에 장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재교육법이 옛날에 저도 관심 있어 봤는데 전 세계에 각 나라별로 영재가 존재할 확률이 3%랍니다. 근데 3%만 영재교육을 시키면 영재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15% 영재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럼 3% 걸리던데요. 과거가 많아지고 영재가 많아지는 거 어떻게 보면 돈 낭비 같지만 제가 볼 때 영재교육법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영재연맹이 분명히 과학적 혁명을 일으키죠. 저는 사실상 이게 사교육이 좀 저도 부추긴 입장에 대해서 아쉽긴 하지만 영재교육법상 과거가 많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는 부모님의 푸시로 해서 가능하지만 영재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겠다 영재고 그냥 가서 어떻게 푸시로 갔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한가영 가면 카이스트 보내준다. 거짓말입니다. 모르셨죠? 현재 가구가 전국 17개, 1,700명이 졸업합니다. 게다가 카이스트 정원이 1,000명입니다. 250명 일반고에서 뽑고. 근데 1,000명인데 지금 2학년, 3학년 밀려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재수하고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근데 그냥 보내준다고요? 아닙니다. 2012년 기준이긴 한데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한가영 17%가 지방대학교를 갔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 과거 학생들 뽑는 것 중에 일단 물올, KMO, 그다음 화올 안 하고 그냥 내신으로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걸 내신 올림피아드를 했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쓰는 말이에요. 그 내신 올림피아드 출신들은 만약에 상위권이 안 되면, 내신이 상위권이 안 되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물리는 물하고 붙어야지. 화학은 화학하고 붙어야지. 수학은 K하고 붙어야지. 상당히 불리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듣는 분 중에 이 외곽지대 강북의 외곽지대 학생인데 제가 이름 까먹은 표시였는데 이 저기 세종과학에 붙은 거예요. 근데 내신으로 붙은 거예요. 선발로 붙어가지고 그 학생이 12월에 발표하고부터 뭘 한지 아십니까? 3개월 동안 거의 친척집을 회유를 한 거예요. 투어를 한 거예요. 돈 받으러. 나는 과거부터 딱 이래 된 거예요. 첫날 수업하자마자 애가 뻗어버린 거예요. 처음 보는데 모든 수업이 3일 만에 자퇴했습니다. 이게 비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물리까지 어떻게 보면 맛을 보고 가는 학생하고 태어나 물리만을 처음 보는 학생 하나가 땅 차이죠. 이게 사교육이 참 아쉬운 점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영재고 입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생이 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제가 기억나는 학생 중에 제일 센 학생이 김우창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강원중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얘는 또 자기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어 해요. 동아리 활동까지 하고 미술 그림 그리고 싶다. 그림 그리고 하는데 얘가 고등 KMO하고 그다음에 영재를 동시에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평균 하루에 1시간 반을 잤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의원에 갔더니 애가 기가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고등 KM 금받고 그냥 서울 가고 우발이 됐거든요. 그 학생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거는 물론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 학생이 2학년 11월 달에 물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시간이 없다고 물을 안 봤는데 제가 볼 때 물을 봤으면 그만이면 재우수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을 거의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약간 주도적으로 영재고를 가려고 그러면 학생 주도적인 학생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약간 한 발 물러서 가지고 학생을 밀줄 아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 레벨별 수학 요구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레벨 A는 중등 수학입니다. 그냥 중학교 수학, 중학교 2, 3학년 수학했다. 그 다음에 레벨 B는 상강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상강함수의 응용 있는 거 아닙니다. 사인은 어떻게 생겼게,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게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분해할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식 근의 공식 구할 줄 아느냐 정도. 그 다음에 레벨 C에서 기초미적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뭐냐면은 뉴턴이 속력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유도할 때 미적분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뉴턴하고 똑같이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떡하니 미적분 적혀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학생이 거의 C레벨 끝나고 D레벨까지 오게 되면 물리에도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물리의 언어는 수학입니다. 저기 책 중에 하나 그 책 보셨죠? 수학이 없는 물리.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기 내가 팥빵을 샀는데 팥이 안 든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수학이 없는 물리, 사실 영어로는 컨셉션이거든요. 개념이라는 뜻인데 수학이 있습니다 안에. 거짓말인데 수학이 없으면은 아예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어를 하는데 한국어 글자를 못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미적분을 이거 배운다. 그래서 이거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1.5시간 정도. 이제 1.5년 수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있죠. 기회가 되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미적분 기초만 배워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부 때 물리하고 수학 복수 전공했거든요. 수학을 수학답게 가르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물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은 사기인 줄 압니다. 정말로 안 믿어요. 근데 일단 미적분 배우고 오면 내용이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정밀방법도 그렇고 도함수정이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기호에 대한 사실은 미적분을 쓴다기보다 미적분 기호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 기호만 익숙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처음 보는 기호에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인테그럴 기호가 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호에 대한 익숙함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급 수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미분방식 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양대역학은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급 수학이 필요하다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시작할 겁니다. 아마 수학이 제일 많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D레벨 정도면 미적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좀 한 파트가 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은 저기 6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VIII가 8번째 8번 문항입니다. 심화실전 문제 연습반 물을 영재고 심화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4개월 16개월이 쭉 적혀 있죠. 제가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겁니다. 아이가 이제 물리 A, B, C 레벨까지 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간 관계상 D레벨 하기 좀 빡시고 물을 준비해야 된다. 또는 C레벨까지 끝냈는데 문제풀이가 좀 필요하다. 또는 자기가 물리완 2를 끝냈는데 문제풀이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통 3월쯤에 개강을 합니다. 하면 여기 보면 일단 레벨 C 이상 물리 2 이상 진행하는데 요번은 제가 이거는 3시간 수업 플러스 1시간 미니 모의고사를 봅니다. 열문항인데 이거 경험하신 학부모님도 있을 건데 애들 기겁하는 게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점, 그러니까 한 문항에 2점하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감점이 4분의 1이거든요. 만약에 1점을 하면 0.25가 돼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문항에 2점을 주면 맞으면 2점, 안 쓰면 0점, 틀리면 감점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랬더니 첫날 평균이 한 100명, 아니 50명이 봤거든요. 평균이 0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죠. 기대의 학습계에서 20점 만점에 마이너스 0.5점이 나왔습니다. 벌 뛰어오셨어요.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첫날을 보면 애들이 순진하게 답을 다 적어요. 감점 나갑니다. 두 번째 시험 딱 되면 거의 100지가 나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학생들이 한 문제 더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키는 겁니다. 즉, 10문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딱 3회 수업을 하게 되면 3문항, 3개 합치면 물을 물고서 한 번만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문제를 안 겹치게 합니다. 물 유형으로 내거든요. 3회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위에 코드 번호를 보면 1-1, 1-2, 1-3을 정해 놓습니다. 3번 합치면 그렇게 해서 나누기 2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참고로 물 입상권이 30점 만점에 상당히 낮습니다. 9점대 입상입니다. 최우수가 24, 5점대가 안 됩니다.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 고르시오. 답은 1개에서 5개 사이입니다. 하나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감점이 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약 30%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보니까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문제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물을 문제 딱 풀고 난 다음에 답을 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리생들 때 설명드린 건데 다들 박사들인데 모여가지고 답을 내는데 전부 멘붕이 빠진 거예요. 서로 답이 틀려요. 이유가 뭐냐면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반칙이죠, 약간. 우기면 우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력각 같은 부분이 특히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연력각이 양자각 넘어가 기준인데 거기 보면 우기면 우길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여기서 나온 거예요. 표현이 아슬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일반 심화 대비 그 다음에 오면 일반문입니다. 얘가 이까지 했다. 그리고 또 일반문제 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 제가 이 보면 이제 할리데이 일반물리학 10판을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리데이가 2011년 4월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할리데이가 나옵니다. 8판 때 죽었는데 지금 10판 나옵니다. 그래서 레슨익이라고 올라가 있거든요. 이름은. 밑에 사람이 받아갔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받아갔는데 10판 나왔고 자체 교재를 제공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할리데이 문제는 전부 숫자 넣는 겁니다. 계산기 쓰는 거.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공식형 문제 있죠. 학생들이 익숙하게끔. 그 문제를 문제를 제공할 건데 진입 조건은 레벨 이상 됐고 이거는 어떤 분이 수업하실 거냐면 용남식 선생님하고 그다음 배승희 선생님이 수업을 할 겁니다. 용남식 선생님은 현재 과거 영재고 내신도 했었고 게다가 대학교 지금 출강도 하고 계십니다. 실제 대학교에서 일반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도 가르치고 또 하나는 배승희 선생님인데 제가 키웠거든요. 정말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요. 제가 키웠는데 지금 제가 잡아못 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빵 터지더니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일반문을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빛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강사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강사 수업하는 거 보고 배가 보기 처음입니다. 제가 왜 그 양반을 뽑아왔냐면 학교에서 꽂았어요. 박사과정에서. 어느 날 이제 숙제를 물어보러 갔거든요. 하던데 양재 숙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증명이 2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실렉션 룰이라고 양재학과 뒷부분인데 배정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그랬더니 3줄 만에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듣니까 맞아요. 난 12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싶은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 학원 강사할 생각이냐? 격정 본 거죠, 또. 그런데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일부러 저도 괴롭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방치를 시켜요. 수업을 깨먹게 하거든요. 이건 비밀인데. 그러면 정말 많이 배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분야에 막 차 있거든요. 복수를 하려고 드는데 중요한 건 그 복수하려 는 벌써 고등학생이 됐죠. 근데 여하튼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배승희 선생님하고 이 용남생하고 배승희 선생님 제가 볼 때 아마 대치동의 일반문이 최고일 겁니다. 전문가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물리와 기초 개념 수업반이 가칭인데 이건 12월쯤 이제 런칭할 계획입니다. 화학생도 지금 뽑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등고학년 끝났는데 물놀이나 화울 진입이 좀 부담스러운 초등학교 5학년 한 초육 예비 정도 되는 경우 있죠. 아니면 동생들. 걔들이 만약에 이제 수업을 바로 물어 가기 힘들다 그러면 그 학생 대상으로 지금 초5에서 초6 넘어가는 학생 대상으로 런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통은 반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일요일 아침,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일요일 오후, 그 다음에 주중 하루 정도에서 홀수 달마다 개강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4개월 클래스 2개월, 4개월은 기본 과정, 2개월은 약간 빠르게 심화 복습. 그렇게 수업을 해서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놀이나 하울로 스무스하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요 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잔디형 물리학 레벨이 자, 여기 들어가면 여기입니다. 물리학 기준에 대한 수업을 하고 A, B, C 올라가면 좋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겁니다. 잔디 물리팀 팀 감사진입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학번은 제가 제일 많이 달립니다. 저는 박사 중퇴입니다. 실험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결국 이제 그만뒀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2년을 돌아가셨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학원에 나오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자꾸 도망을 치다 걸린 거예요. 교수님이 자네 그냥 그만두게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서 찾아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이원준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이제 물리에 저한테는 아버지 역할인데 나이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머리가 붓기시셔가지고 5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데 저보다 별로 안 많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배승리 서울대 박사님 이제 데뷔 대표 강사라고 찍어놨습니다. 뭔가 타이틀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아마 배승리 쌤이 앞으로 빵빵 치고 나갈 겁니다. 저는 일단 뒤에서 조정을 할 거고 앞에서 이제 행동대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배승리 쌤도 보면 이게 뭐랄까 아예 또 후린다 그러죠. 계속해서 이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뛰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남세 역시 마찬가지 서울 경기 가고 재학생 수업을 하고 있고 대학 출강 중이고 그다음에 이쌤이고 그다음에 이일영쌤 박선희쌤 좀 죄송한데 두 명이 지금 뭐냐면 이 두 명은 그게 걸려 있습니다. 전문연구원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중인데 조금 그런데 박사는 수료했습니다. 두 명 다. 이일영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기업체 그 전문연구원 대신 가 있거든요. 하고 주말만 수업을 하고 최규혁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합니다. 전직 변리사입니다. 근데 다들 그러시죠. 변리사 돈 많이 벌지 않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변리사인데 갑자기 물리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한민쌤은 생명의 석사인데 과는 물리과가 아닌데 대구과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 실제 이 고등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게 장발원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주신 박소연 쌤 포스터 박사입니다.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미모의 여성입니다. 아마 왜냐면 이번 물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부산에서 선생님 한 명 지원받았거든요. 여학 선생님이 한 분 있고 그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일단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남 선생님보다 여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거꾸로 남학생들도 꽤 여 선생님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 선생님 한 명 있는 게 죄송합니다. 여 선생님 한 분 계시는 게 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거기에 10페이지,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 기준 시간표라는 게 나와 있죠. 제 목표가 그겁니다. 제일 위에 거요. 기준 시간표. 목표는 뭐냐면, 매달, 모든 시간에 A, B 개강을 시켜보려고요. 최대한.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번에 물리 A 개강했다. 다음 달에 누가 또 여기에 물리 A 또 개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강하면 3개월 계속 돌죠.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근데 D하고 C는 여기만 넣었습니다. 이유 때문에. 아까 C는 말씀드렸죠. 크레딧 때문에. D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짝수인데 왜 여기 넣냐면은 영재원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요. 만약에 D 학생이 만약에 이거 클리닝 하고 싶다면 여기 와도 되고 나중에 제가 봐가지고 추중이라도 생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클리닉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개강할 거고 그 다음에 C반은 좀 지나서 여기도 개강할 겁니다. 여기 개강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수업은 4주 단위로 끊을 겁니다. 만약에 5주가 된다. 그랬을 때 5번째 주에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에서 4주까지 하는 수업을 복습할 겁니다. 심화 문제 좀 더 풀고. 그래서 매달 끝나게끔 딱딱 끊을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자 이겁니다. 가장 큰 문제 내신이 끼는 경우죠.
근데 내신 있고 없고 제가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신 휴강하자 누군 되고 누군 안 돼요. 그죠? 제가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여기서 수업을 하다가 내신 한 달 빠졌어요. 다음 반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머니들 이제 걱정하죠. 아니 그러면 넘어가면 수업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입니다. 일단 학벌들 보이시죠? 게다가 지금 원장님 두 분이 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세미나 시켜서 제 수업을 똑같이 찍어냅니다. 거의 쌍욕 빼고는 다 합니다. 그냥 그겁니다. 저기 용남전 당했거든요. 막 길게 야 그래요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얘진대요. 내가 또 뭐잘 맺지 하면서. 그래서 제 눈에 안 차면은 뭐 자세라든지 뭐 필기 전부 다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수업 내용까지 수업 내용 카피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건데 저한테 배우나 누구한테 배우나 물론 농담 차이나 재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거 빼고 수업 내용은 똑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퀴즈, 과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옮길 때 아이 좀 이게 탁 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뭐 무엇 다 끝나고 나면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전반에. 모든 선생님이 질문을 받고 하거든요. 실력은 똑같이 평균화시켜 놨습니다. 이게 기준 시간표고 제가 일단 예정이긴 하는데 아마 내년 3월까지 시간표를 잡아놨습니다. 10페이지까지, 11페이지까지 해서. 그죠? 그 개강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 AB는 3개월, 그 다음에 CD는 4개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D는 4개월만 로테이션, AB는 3개월만 로테이션입니다. 그 선생님 계속 돌 거예요. 조금씩 바꾸면서.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선호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어떤 수업 결손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업도 이게 스무스하게 넘기는 걸 고민한 결과가 이겁니다. 4개월로 끊고 그 다음에 매달 수업을 개강하자. 물론 여기서 아마 몇 반은 그러니까 개강이 안 되는 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선호하지 않는 레벨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 같은 1월 같은 경우에 교회가 끼어가지고 이때 어린애들이 많으면 물리 AB가 개강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 AB 개강 안 됩니다. 학생들 어려가지고 집에 못 간다고. 그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스타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 다 된다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반이 다 개강되면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영어를 팔아서라도 수업을 하라고. 네, 아마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제가 설명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물리를 학습한다는 건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가 트레이닝을 러닝머신을 뛰고 막 근육 운동을 했을 때 하루아침에 근육이 만들어지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만들어지죠. 그게 근육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라는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 내일 조금 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물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한테 학생을 맡기시면 이 물리교육을 시킬 건데, 물리교육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손을 잡고 학생을 독려하면서 목적지까지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의 손을 잡고 그 학생들과 함께 원하는 무울과 그 다음에 원하는 영재호까지 같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원장 조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뭐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 첫 번째 연륜이 좀 느껴지시죠? 네, 아이들 그 대하는 거나 그 다음에 클리닉이나 테스트나 뭐 그 과제 테스트나 퀴즈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연륜이 느껴지는 거를 아마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스타일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물리 강사들은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참 다들 독특해요. 그래서 물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 게 있는 사람을 저는 좀 보통 좋아하고, 그냥 교재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 저희 학원 선택하시게 된 것도 여러 학원을 다니셨대요. 여러 학원을 이제 원장들을 만나봤는데 선생님이 자기 스타일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데가 다원교육이더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다원교육은 선생님들이 그 스타일들이 있으세요. 화학에 뭐 이명희 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스타일이 있어서 저는 그 스타일이 있는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한테 맞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보통 뭐 4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든 25%의 애들은 좋아한대요. 한 강의를 하면
아무리 선생님이 못 가르쳐도 25% 애들은 자기하고 맞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25% 만족시켜서는 곤란하죠, 학원 강사가. 그렇긴 한데 우리 선생님 스타일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또 스타일이 안 맞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저희 학원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하고 가장 맞는 선생님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구조로 제가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조한수 원장님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 있던 학원에 비해서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뭐 늘 해오시던 거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새롭게 오셨을 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들을 좀 요구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물리적인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도 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생님들이 세미나하는 모습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없는 캐릭터예요. 세미나 하는 모습이 없는 캐릭터지만 제가 오히려 그게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걸 갖고 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몇 번 복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A 레벨, 그러니까 제가 좀 간단히만 이렇게 하지만 물리 처음 시작하시면 무슨 레벨로 들어오시면 돼요? A 레벨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물리 1을 좀 했다. 물리 2를 안 했거나 이런 학생들은 무슨 레벨로 들어오시면 돼요? B레벨, 테스트 봐서 B레벨 정도 하시면 돼요. 물리 1, 2를 한번 봤는데 좀 어설픈 것 같다 라고 하는 애들은 테스트 봐서 B를 해거나 C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1, 2를 하거나 그러면 C레벨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물리 1, 2나 이런 물리 형태도 과정을 했는데 문제풀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겨울에 아마 방학 때 문제풀이 많이 개성이 되거든요. 그런 물리 이제, 그리고 물리를 내가 전문적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아이들은 D레벨하고 E레벨을, 이제 E레벨은 보통 저희들이 영재 합격생이나 이런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좀 좋은 수상을 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상담을 통해서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다 질문하기에나 이렇게 어려우시니까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